안녕하세요. 34살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는 1년 동안 여왕님을 모시고 살다가 한순간의 깨달음으로 진정한 자유와 자아를 되찾은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상대의 자존감을 깎아먹고 본인의 과거 영광에 갇혀 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일상 속에 깊이 잠식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끝이 얼마나 허망한지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네요. 전 여자친구 소정이는 참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20대 때는 어디를 가나 시선을 한 몸에 받았고, 길을 걷다가도 번호를 따이는 게 일상인 그런 여자였죠. 하지만 문제는 30이 넘은 지금도 본인이 그 시절 만인의 공주님인 줄 착각하며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에게 20대의 미모는 영원히 유효한 훈장이자 모든 무례함을 정당화해주는 만능 치트키와도 같았거든요. 오빠, 나 오늘 동창회 갔다가 기분 다 망쳤어. 내 친구 남편들은 이번에 다 승진해서 명품백 하나씩 선물했다더라. 나 30 넘어서 이런 거 따지는 거 속물 같아? 아니잖아. 나 정도면 이 정도 대접받을 자격 충분히 있는 거잖아. 소정이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본인의 가치를 오로지 남에게 받는 선물이나 대우로 증명받으려 했지요. 연애 초기에는 저도 그 미모에 홀려 다 맞춰줬습니다. 주말마다 기사 노릇을 하고 데이트 비용의 구할을 부담하면서도 소정이가 웃어주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호의가 계속되니 그녀는 그걸 당연한 권리로 여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연인이 아니라 그녀의 화려한 배경을 완성해주는 소품 또는 잡다한 뒤처리를 도맡아 하는 무급 집사에 더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녀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늘 비위를 맞춰야 했고, 그녀가 원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군말 없이 달려가야 했죠. 특히 그녀는 데이트 코스를 짤 때마다 본인의 급에 맞는 장소여야 한다며 은근히 저를 압박하곤 했습니다. 오빠, 우리 이번 주말엔 새로 생긴 그 호텔 라운지 가볼까? 내 친구 인스타 보니까 다들 거기서 모임하더라고. 나도 오빠랑 그런 데서 찍은 사진 하나쯤은 올리고 싶어. 라며 웃으면서 제 지갑 사정은 안중에도 없는 무리한 요구를 일상처럼 늘어놓았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부담스러운 기색을 보이면 어김없이 오빠, 나랑 만나면서 이 정도 성의도 안 보여줄 거였어? 라는 차가운 반응이 돌아왔죠. 어느 날은 제가 회사 업무로 너무 지쳐서 주말에 집에서 좀 쉬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소정이는 대뜸 화를 내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오빠 진짜 변했다. 예전에는 자다가도 내가 부르면 달려오더니 이제는 잠이 더 중요해? 나 30대야 오빠. 여자로서 제일 예쁠 때 오빠 만나서 금쪽 같은 시간 쓰고 있는데 오빠가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못하겠으면 그냥 관둬. 나 좋다는 남자 아직도 줄 섰어. 헤어지자는 말은 소정이가 입에 달고 사는 단골 멘트였습니다. 제가 본인을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는 걸 즐기는 것 같았죠. 30대 여자의 시간은 금이라며 본인이 저를 만나주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엄청난 혜택인 것처럼 굴었습니다. 저는 매번 사과했고 그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제 삶을 깎아 먹었습니다. 사실 제가 바보라서 그 큰 돈을 기쁘게 내놓은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저축이나 미래를 언급하며 지갑을 닫으려 할 때마다 소정이는 역시 우리 엄마 말이 맞았어. 오빠는 나를 책임질 그릇이 안 되라며 이별을 무기로 저를 압박했거든요. 사랑을 증명하려면 돈을 써야만 한다는 그녀의 교묘한 가스라이팅에 갇혀서 저는 제 적금 만기금까지 소정이의 사치스러운 해외여행이나 명품 쇼핑에 쏟아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우리의 소중한 인연을 망치는 가성비 따지는 쪼잔한 남자가 된 것 같은 죄책감이 들게 만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헌신을 당연하게 받아먹은 그녀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었네요. 오히려 내 친구 남친네 회사는 성과급 많이 나왔다던데 오빠네 회사는 이거밖에 안 돼? 요즘 물가가 얼마인데 이걸로 뭘 하라고. 라며 차가운 시선만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제 노력을 응원해주기는커녕 제 주머니 사정을 평가질하며 본인의 욕심을 채울 도구로만 여겼던 겁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소정이의 고등학교 동창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소정이는 결혼식 전날 전화통화 중에 제가 산지 5년 된 국산 세단을 타고 가기 쪽팔리다며
렌트라도 해서 외제차를 끌고 오라고 무리한 요구를 했습니다. 제가 도저히 그건 낭비인 것 같다고 거절하자 그녀는 식장에 도착할 때까지 제 자존감을 난도질했습니다. 오빠는 참 야망이 없어. 내 친구 남친들은 다 능력 좋아서 이런 날 번듯하게 기 살려주는데 솔직히 오빠랑 있으면 내 자존감이 같이 떨어지는 기분이야. 아니, 차를 당장 바꾸라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 보기 좀 그러니까 하루라도 렌트하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아까웠어? 오빠 이제 나이도 있는데 이런 차 타는 거 쪽팔리지도 않아? 나니까 오빠 같은 평범한 남자 참고 만나주는 거지. 다른 여자였으면 벌써 도망갔을걸. 식장 앞 주차장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비로소 지옥 같던 콩깍지가 벗겨지며 눈앞의 상황이 섬뜩하리만큼 객관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쏟아부은 정성과 돈, 그리고 인내심이 급 떨어지는 짓으로 치부되는 현장을 마주하자 머릿속에선 자괴감과 분노가 동시에 휘몰아치더군요. 내가 고작 이런 천박한 소리를 들으려고 그 고생을 했던 건가? 이 여자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추악하고 오만한 민낯을 나는 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걸까? 사랑이라는 이름에 눈이 멀어 정작 제 자신을 얼마나 쓰레기처럼 취급해왔는지 깨닫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동안 그녀의 비위를 맞추느라 제 자존심을 바닥까지 긁어모아 바쳤던 제 모습이 너무나 바보같이 느껴져서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소정이는 평소처럼 제가 쩔쩔매며 빌 줄 알고 차 문을 쾅 닫으며 내리려 했습니다. 됐어. 오빠랑은 대화가 안 돼. 우리 그냥 여기서 끝내자. 나 더 이상 여기서 시간 낭비하기 싫어. 늘 하던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제 대답이 달랐습니다. 저는 차 잠금 장치를 풀고 무표정하게 소정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아. 나 같은 평범한 놈 만나느라 고생 많았다. 이제 네 급에 맞는 사람 찾아가. 우리 이제 헤어지자. 소정이는 당황한 듯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자존심을 세우며 쏘아붙이더군요. 오빠 지금 진심이야? 나 나가면 다시는 연락 안 해. 나중에 무릎 꿇고 빌어도 소용없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절대 안 빌어. 잘 가. 소정이가 내리자마자 저는 그대로 차를 돌려 나왔습니다. 백미러로 멀어지는 소정이의 당황한 모습이 보였지만 눈물은커녕 가슴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소정이의 모든 연락처를 차단하고 소셜미디어도 팔로우를 끊었습니다. 휴대폰이 조용해지니 비로소 제 주변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헤어진 지 한 달이 지나자 제 삶은 놀라울 정도로 변하더라고요. 매달 소정이의 사치와 데이트 비용으로 밑 빠진 독처럼 빠져나가던 돈이 통장에 고스란히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정이의 기분을 살피느라 늘 곤두서 있던 신경이 이완되니 만성 두통도 사라졌고 주변에서는 안색이 좋아졌다는 소리를 매일 듣습니다. 부모님께도 오랜만에 전화를 드려 안부를 여쭙고 그동안 소정이 눈치 보느라 못했던 효도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퇴근 후 소정이의 전화를 대기하며 전전긍긍하는 대신 제가 배우고 싶었던 외국어 공부를 시작했고 주말에는 아무 방해 없이 제가 좋아하는 영화를 몰아봤습니다. 그건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지독한 감옥에서 탈출한 해방이었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라는 느낌을 1년 만에 다시 찾은 겁니다. 친구들을 만나도 이제는 나 먼저 가봐야 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유가 얼마나 달콤한지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반면 소정이의 소식은 건너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헤어진 지 일주일도 안 되어 소위 말하는 능력남을 찾기 위해 온갖 모임에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20대 때처럼 금방 누군가 나타나 본인을 모셔갈 줄 알았겠지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30대 초반에 모은 돈은 하나도 없으면서 요구 사항만 하늘을 찌르는 소정이를 진지하게 대하는 남자는 없었습니다. 요즘 남자들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소정이는 예전처럼 나니까 너 만나주는 거야 라는 태도로 남자들을 대했지만 산전수전 다 겪은 30대의 남자들은 예전처럼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갑질의 조짐이 보이면 남자들은 매력 없다며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갔죠. 결국 소정이는 본인이 무시했던 평범한 남자들조차 본인을 부담스러워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본인의 유통기한이 지난 무기를 휘두르고 있었다는 걸 그녀만 모르고 있었던 셈입니다. 어느 날 밤,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오빠, 그때 내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 우리 1년이나 만났는데 이렇게 끝내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생각해보니까 오빠만한 사람도 없더라. 우리 한 번만 만나서 얘기해. 예전 같았으면 심장이 뛰었겠지만 지금의 저에게는 그저 스팸 문자보다 귀찮은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답장 없이 문자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 또한 조용히 차단했습니다. 복수요? 아니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이 평온한 일상이 너무나 소중하거든요. 그녀가 누군가를 또 착취하며 살든 말든 제 알바가 아니게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빛나는 20대의 미모는 영원하지 않지만 그때 가졌던 오만함은 독이 되어 남습니다. 본인의 가치를 타인의 희생으로 증명하려 했던 소정이는 이제 아무도 없는 텅 빈 왕좌에 앉아 지난 날을 후회하고 있을 겁니다. 30대는 이제 더 이상 외모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내면의 성숙함과 상대를 향한 존중이 없다면 결국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저는 이제야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를 갉아먹는 관계를 끊어내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충분히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 나쁜 사람과 함께 있는 고독보다는 혼자 있는 평온함이 훨씬 낫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만의 따뜻한 조언이나 다른 생각들도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괜찮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이야기로그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